우선 전시부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뒤에 밑 하악 임플란트를 하면서 위에 임플란트도 제가 다시 손을 좀 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악 임플란트 보시면요, 이런 상태입니다. 어머니는 벌써 연세가 높으시고. 안녕하세요. 박강범의 임플란트 수술방 다음 회차 프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분은 70대 중반의 여성분이십니다. 오랫동안 임플란트를 많이 해오셨고요. 최근에는 하악의 임플란트가 불편해서 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파노라마를 한번 보실까요? 이번에 라이브 서저리는 하악에 대해서 할 거지만 우리가 상악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상악에 어떤 일들이 생겼는지 파노라마부터 한번 보시죠. 상악 임플란트 중에서 10번대 임플란트가 가장 최근에 식립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상악 전치부, 20번대 고치부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오래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익스터널 핵사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 또 전치부 임플란트,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전치부 임플란트에 벌써 본로스가 꽤 많이 생겨 있죠. 이게 임플란트 포지션을 어떻게 잡았는지가 아마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25번에 벌써 본로스가 절반쯤 되어 있는 상황, 전치부를 식립할 때는 이만큼 본로스가 없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페리임플란티티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플란트가 식립되었다면 이 포지션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전치부를 한번 보시면요, 사진이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질코니아 어버트먼트를 하셨습니다. 근데 라비알 본이 다 없어졌죠. 이쪽 세 개의 임플란트 모두 진지발 리세션이 꽤 많이 진행되어 있고 본로스도 꽤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아마 또 원장님들께서 이렇게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를 하셨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소프티슈에 굉장히 프렌들리하다고 하는 이렇게 질코니아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지발 리세션이 많이 와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진료가 뭔가 좀 이론적으로 안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라이브 서지를 할 때도 Q&A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임플란트의 포지션 그리고 임플란트 셀렉션에 있어서 우리가 바이올로지컬 컨셉을 새로 좀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 케이스를 통해서도 반성을 하고 있고, 또 이와 같은 케이스를 보면서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시부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뒤에 밑 하악 임플란트를 하면서 위에 임플란트도 제가 다시 손을 좀 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악 임플란트 보시면요, 이런 상태입니다. 어머니는 벌써 연세가 높으시고 이래서 임플란트 더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요. 임플란트 아니면 방법이 없으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36번인가요? 36번 임플란트는 아직 생생합니다. 근데 그 이외에 한 개의 임플란트, 또 그 앞에 있는 자연 치아들은 거의 다 플로팅이 되어 있고요. 양쪽 44번 또 33번이 조금은 스테빌리티가 있긴 하겠지만 거의 희망이 없겠죠. 그래서 거의 45번 정도까지의 본 트리밍이 이번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같으면 어떤 치료 계획을 하실까요? CT 상태를 보면 이렇습니다. 구치부 쪽에서는 어베러블한 본 하이트가 한 5mm, 4mm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앞쪽에서야 큰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 리치 상태는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브와 관계만 없다면 리치는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디스트리뷰션을 새로 들어가는 임플란트의 분포를 어떻게 갖고 가면 될까요? 몇 개를 임플란트를 더 하면 될까요? 어떤 임플란트를 쓰면 될까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라이브 서저리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한 5개 정도 더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이상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쪽에 36번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임플란트의 위치 그리고 임플란트의 형태를 원장님들도 잘 생각을 해보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악사가 준비되어 있나요? 애니먼 쪽에 악사 준비되어 있고 돼 있어요? 곳에도 악사는 종류별로 다 준비되어 네, 있어요. 네. 뒤쪽에 악사를 연결시켜야 되겠죠? 자, 우리가 프리뷰에서 본 것처럼 이 높이 차이가, 리지의 높이 차이가 대단히 많이 있는 게 사실은 좀 해결해야 될 문제이거든요. 이게 제가 위에 저 컨트롤 다시 좀 가운데로 여기 모아주세요. 이 정도의 높이 놓고 가만히 두면 돼요. 여기, 아니, 그거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위에 이 정도 떼 있어야지 모여져. 예? 아파? 영순하는 힘이 하나. 용 쓰지 마세요. 네. 예. 용 쓰면요. 치료는 입안에 했는데 온 어깨가 다 아파. 그러니까, 그렇죠. 가운데로 모아줄 수 있게 가운데가 가만히 떼고 가만히 있어. 이 정도 높이로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야지 뭐 오케이 됐어요. 됐어. 오케이. 그래. 오케이. 자 아시고 아시고니. 자 약간 리트랙션 밀어. 첫 번째 약간만 버터만 할게요. 자
버셉 주시고요. 자, 아, 그게 이게 아파요. 이게 마취가 돼 있어도 힘을 주면 힘은 다 느껴지세요. 제가 조금 더 보충 마취하고 있어요. 네네네네네 좀 뽑아내 조금만요. 중간에 계속 조금씩 모험해 가면서 할게요. 네. 이렇게 양쪽 보시다시피 엑스레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양쪽의 지대치 쪽에는 블러드가 본 하이트가 좀 높고요. 가운데는 완전히 꺼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잠깐 내려볼까요? 네. 키는 소독돼 이제 있어가지고. 네. 네. 본 레벨을 픽처의 플랫폼 레벨로 어디다 맞출 건가가 사실은 하나의 관건이 되겠죠. 46번은요, 이용할 수 있는 본 하이트가 5mm 정도밖에 없어요. 5mm. 이런 경우에 어떤 픽처를 선택을 해야 되죠? 자, 네, 바로 하시고. 긴장하셔서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죠. 자, 이제 이렇게 보시고. 진지바 레벨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있는 진지바 레벨보다 좀 낮아지겠죠, 당연히. 왜냐면 본 트리밍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진지바는 가급적 유지시키지만, 아파요? 안 아파요. 받는 느낌은 있어요. 네, 유지시키지만. 자, 이쪽으로 이렇게 인플라마토리 된 잉여 진지바들은 좀 이렇게 좀 잘라내야겠죠. 리트렉션 딱 해줘. 자, 이 정도 하고 보셉을 주세요. 자, 이게 제가 힘준 거 느껴져요. 아니. 뭔가 닿기만 해도 뻐근뻐근하게 느껴지세요. 아픈 거 아니거든요. 지금 이거는 그냥 힘을 제가 주는 거라서 그렇지, 힘 가해주는 거하고 아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딱 한 번만 딱 하면 되거든요. 그렇지. 됐죠. 그렇죠.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나면 이만큼 잉여 진지바가 있는 거죠, 그렇죠? 파노라마를 한번 띄워볼까요? 조금 다시 눌려요. 제가 약간 누릅니다. 천천히.
마취를 어디까지 했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네요. 뒤쪽에 우리 애니원 악사를 한번 줘볼까요? 네, 2로 주시면 오케이. 자, 빼시고. 보여? 이런 느낌 들이죠. 여기 염증이 많아서 그래. 염증이. 뭐 그래 고기 갔다 갔다 움직이시면요. 이 옆에 지금 내가 칼을 들고 있거든. 이렇게 좀 칼이 잘못되면 딴 데 가야 돼. 잠깐만. 금방 다 했는데 다음 다 할게요. 진짜로 이렇게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마취를 해도 정말 마취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딱 여기 5번에 그 페일링 하는 임플란트, 페일드 임플란트, 아니, 석션. 페일드 임플란트 저기에 여기가 마취가 잘 안 돼요. 이런 것은 어떨 때는 블락을 해도 안 되죠. 최대한 그 주변에 인필트레이션을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셉 줄래요? 포셉 다시 5번 그렇지. 엘리베이터 줄래요? 오른쪽에 약간만 거의 100개 다 떨어졌는데 그리고 플레이 뒤쪽에 악사 한번 줘볼래요? 네. 뒤쪽에 6번은요 이게 11도 각도에 우리가 펀이 좋아 쓰는 위에 보철은 풀마우스로 가야 되니까 자 렌치 이 임플란트는 사운드 하니까 일단 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텍스처들도 다 우리가 이거요 이 렌치가 안 맞아요. 이 밑에 렌치 자체가요, 이 홀드가 조금 망가졌어. 됐습니다. 이 정도 해놓고 보겠습니다. 석션. 됐어요. 괜찮고요. 다시 여기 이제 악사 스트레이트가 연결된 상태이거든요. 다시 석션.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은 본 높이를 일단 맞춰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놔두세요. 제대로 더 떨어질게요. 잉여 진집하니까 제가 없애버릴 겁니다. 다시 오른쪽 약간만. 네.
밑에 상에서 보면 이 페일드 임플란트 바로 밑에 멘탈 러브가 있어요. 염증 조직은 제거하겠습니다. 됐고요. 이쪽으로. 아까보다 훨씬 나으시죠? 염증을 다 제거하니까 이제 훨씬 더 조금 편해지실 거예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제가 잘 할 테니까요. 여기에 바로 밑에 멘탈 러브가 있습니다. 멘탈 러브가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파인 시저 주시고요. 앞쪽에 임플란트를 어디로 잡을 건가가 결정되겠죠. 앞쪽에 이쪽으로 레이드 이쪽으로 적하고 뒤에 어태친지바가 진짜 흔적밖에 안 남아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어태친지바를 가운데로 나누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멘탈 포라멘이에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데 있죠? 석션 여기. 요거보다 앞쪽으로 가야겠죠? 뒤쪽에 하나가 들어가줘야 돼요. 채취해서 제가 멘탈 포라멘을 발견을 하면 되게 그 멘탈 포라멘 위치에다가 슈처를 한 방 해줍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끝. 이쪽도 앞쪽으로
조금만 더 할게요. 이렇게. 론저 준비해 주시고요. 자, 보시죠. 지금 이렇게 다 잡고 파인 시저 티슈 보세요. 파인 시저 이렇게 이쪽에 그라지 티슈 좀 제거하고 도마치 보시죠. 자, 인트랙션 딱 하고, 딱 하고, 이렇게. 여기, 지금 있는 진지바들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니, 본 레벨은요. 그죠? 오늘 좀 삭제하겠습니다. 아프세요? 또 소리가 좀 나요. 네. 놀라지 마세요. 소리 날수 있어요. 소리 너무 나요. 됐고요. 조금 평탄이 됐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피크는 지금은 자연치아가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거죠, 이게. 거의 다 됐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는 좀 이렇게 레벨이 맞았죠? 너무 아주, 자, 잠시만. 자, 그래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제 6번 위치가 되겠습니다. 석션 여기 안에 그쪽에 왼쪽에 원래 있었던 제가 6번이거든요. 여기는 픽처가 괜찮아요. 반대쪽에 6번 위치는 여기 지금 멘탈 프로그래밍이 여기 있죠. 여기 멘탈 프로그래밍이 있고 여기서 여기가 6번 위치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5mm밖에 없어요. 보관 손이. 그러면 이제 인게이지 시킬 수 있는 게 5mm니까 우리가 스타퍼 드릴로 시작해야 되겠죠. 핸드피스 주시고요. 핸드피스 포토 미러, 작은 미러 주셔야 되고요. 다 튀었죠? 나도 다 튀었어, 얼굴이. 자. 자, 이쪽 오른쪽 어금니 6번만 이쪽부터 주시고 그건 놔주시고 이쪽만 할게요. 이쪽만, 네. 여기서 오케이. 딱 밀어주시고 딱 더 뒤로 요거 미러가 조금만 더 뒤로. 네, 좋아요. 그대로. CT상에서 물론 판단을 했지만 지금 두 개의 발치화가 있는데 그 사이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제일 그래도 평탄해서. 자, 이거 5mm밖에 하이트가 없으면 이제 어떡하죠? 여기 발치된 데와 이 사이 여기가 6번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퍼 드릴을 쓰려면 약간 진동이 있어요. 움직이지 마시고 이렇게 이렇게 스타퍼 드릴을 쓰려면요 여기 평탄해야 돼요. 평탄하지 않으면 스타퍼 드릴이
그때 부딪힐 거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게 서지컬 키트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플래팅들 첫 번째 써서, 석션, 다시 한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숏 드릴이 있어야겠습니다. 숏 드릴 키트. 숏 드릴 키트 있죠? 숏 드릴 키트는 드릴링 뎁스가 5mm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mm, 예, 살짝 담으시고. 좀 담으셔도 돼요. 자, 숨 크게 한번 쉬시고. 어휴, 이제, 네, 발라드릴까요? 네, 드릴게요. 아직 뱉으면 안 돼. 뱉으면 안 돼요. 석션 물 빨아드릴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드릴에 이제 이번 빼드릴게요. 네. 숏 임플란트를 위한 드릴이거든요. 길이가 5mm예요. 그러니까 5mm 스타프가 여기다 들어있으니까 이쪽은 본 폭은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4점 근데 하이트가 5mm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디 힘이 하나도 없어. 이제 뭐 반은 했어요 벌써. 그지. 이제 물이 좀 나오고 진동이 있어요. 그냥 드릴링 이거만 잡고 계신데요? 이건 잡고 있고요. 내가 바꿀게요. 지금 5mm 드릴링을 하고 있는데 여기 픽처는 뭘 써야 되지? 벨레벨 본 하이트가 5mm이기 때문에 드레드는 5mm만 인게이지 해야 되고요. 위에 2mm가 위로 나와야겠죠. (4.3) 4.4에 52 주세요. 4.4에 52. 4.4에 52. 뱉으면 안 돼요. 뱉어내지 마시고. 이거 다 소독된 물이거든요. 조금 참기 써도 돼요. 4.3이에요. 지금 현재 드리기 4.3? 네, 오케이. 디스커넥트. 맞죠? 제일 뒤쪽 6번. 되겠습니다. 4.4에 52. 네, 스레드 인게이지는 5mm고요. 버티컬 하이트에 제약이 있으니까 2mm는 위에 티슈 레벨처럼 슈프라 크레스탈이 되겠죠. 그냥 주세요. 자, 알겠어요. 사 4.4까지 드릴링을 했지만 거의 뭐 바로 50뉴턴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잡아주시고 아니 이렇게 딱 뒤틀치 해줘야지 보이지. 아니죠. 오케이 됐습니다. 지금 이 토크가 얼마쯤 될까요? 거의 뭐 70, 80또 넘는 인서션 토크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아이디어랑 포지션이 되겠죠. 보시면 트레드는 전부 돈 속에 들어갔지만 이 너브까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7mm를 다 집어넣을 수는 없죠. 이 위에 바로 우리 악사 2mm를 연결하겠습니다. 2mm, 네, 스트레이트, 전부 다 오늘 스트레이트만 쓸 겁니다. 네. 준비하는 동안에 이제 다음 포지션을 잡도록 하죠. 이제 전치부 4개의 임플란트는 멘탈 프로면 앞으로만 들어가면 되겠죠. 약 25뉴턴 정도면 이렇게 조금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오버드까지 다 연결돼 버렸죠, 이제. 예, 또 이 위에는 이제 보철만 들어가게 될 겁니다. 다음에 이제 전치부 드릴링 할게요. 앞에는 금방 하실 거예요. 네, 네네, 네. 해드리고요. 오케이. 자, 이거 앞에 해드릴게요. 자, 다시 물이 좀 나옵니다. 네. 석션 쭉 전체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도 멘탈 포라면 어디냐면 발치된 임플란트 바로 밑에 있어요. 그래서 앞쪽으로 여기 가면 되겠죠? 아파요? 입술이? 아, 새그랍다고? 네네네. 아직도 염증 조직이 좀 있어서 그래요. 여기 좀 그렇죠? 네. 다시 인젝션 좀 이렇게 센스티브 하셔가지고 조금 더 마취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시작되면 괜찮습니다. 가만히. 그렇죠. 마취예요, 마취. 이게 아직 가깝죠? 그라듀얼이. 네네네네. 그러면 약 뭐 들어가고 있으니까 조금 내려볼까요? 안 아프게 하려고 약 더 넣고 있어요. 큐렛. 저지컬 큐렛.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이쪽에 6번, 6번이 들어갔으니까요. 여기, 가만 움직이면 안 돼요, 어머니. 여기. 여기 아파. 네. 시려요. 뒤에 슈츠 한 번만 한 번을 더 할게요. 링괄 플랩을 타일을 하는 것이 보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이쪽에도 조금 더 인젝션 할까요? 그랜신 티슈가 있으니까. 네네, 지금 마치 좀 더 하고 있어. 네네네. 세그라워. 네, 세그라워. 더 넣고 있어요. 이번 거의 지금 인트라오시어스처럼 인트라오시어스 인젝션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네, 이렇게 맛도 쓰죠. 네, 내가 뭐 하고 있어. 지금 약 넣고 있어. 염증이 많아가지고 마취가 조금 덜 돼요. 다른 사람 훨씬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단 아프게 할 테니까. 이제 안 싱그럽죠?
자, 다시 물이에요. 그대로. 근데 이제 움직이면 안 돼. 이제 움직이시면요. 지금 안 돼요? 네, 방향이 자꾸 틀어졌습니다. 왼쪽에 맨부터 먼저 할게요. 좀 바꿔줄래요? 드릴 좀 바꿔주세요. 이번 물 빼드릴게요. 물 많이 나와요. 다시. 먹고 계세요. 그대로 계세요. 여기 2.3. 아. 이제 발치고 하죠. 스페셜 석배치고요. 오늘은 약간 트리밍을 하긴 했지만 아직 석배 잎이 남아있고 3.9까지 하고요. 4.1에 7.2 하겠습니다. 이쪽에 마지막 드릴입니다. 다시 서지컬 큐렛 좀 주시고요. 자, 물 다시 빼드릴게요. 석션 이번에 그대로 그대로 빼드릴게요. 여기 다시 또 그레이션 티슈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4.1에 7.2 하악에서는요 6mm 커프를 가진 픽처 2mm 픽처 커프를 가진 게 훨씬 유리한 것 같아요. 나중에 네 4.1에 7.2 50뉴턴 다음에 다시 하나 더 주시고요. 소켓이기도 하지만 침지바가 자꾸 얇아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드릴링이 좀 가까워져 버렸네요. 이게 이렇게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가까워지긴 했습니다. 다시 렌즈 조금 더
둘 다 픽세이션은 한 60, 70 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리트랙션 여기만. 여기도 악사 2mm 그대로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가까워져 버렸어. 볼까요? 가까워서 좀 디스트리뷰션이 별로 좋지 않네요. 오케이, 다시 한번 보고 위치를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가장 여기가 딱 좋았는데 픽처가 너무 붙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다시 이게 리무브 하겠습니다. 아니, 네? 아니요, 픽처를 제가 지금 50m 넘어가지고요. 이게 그냥 안 빠질 거예요. 뒤쪽에 끝은 조금 앞쪽으로 와버렸고요. 앞에 건 약간 뒤쪽으로 가버려가지고 붙어버렸습니다. 오케이. 앞에 다시 드릴링 테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똑같이 이 그대로 백지를 쓰도록 할 테니까요. 여기 가겠습니다. 오케이. 좀 시끈시끈하세요? 시끄네요. 여기 조금만 더 맞춰볼게요. 참 블락이 안 돼 있어. 두 번만 더 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채워주시고요.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1.9. 이쪽은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더.
그대로 같은 픽처 그대로 가야 되겠습니다. 핸드피스 커넥터. 핸드피스 커넥터. 선생님 느낌 들어요? 조금 너무 속이지 마시고. 오케이. 역시 2mm 커플을 사용했기 때문에 보면 계속 리텍션 해줘야죠. 네. 이 2mm 앞쪽으로 약간의 디하이선스 생겼지만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볼까요? 아파요. 오케이, 됐어. 석션 다시. 석션 저쪽은 다 됐어요. 석션 앞에 이쪽으로. 오케이. 그다음. 그만. 오케이. 자, 어바트먼트. 됐고요. 아이고, 여기가 맞았네요. 좋습니다. 자, 네, 다시 오른쪽 들어갈게요. 오른쪽은 발치화가 상당히 크다, 그죠? 근데 포지션으로 보면 6번이죠? 여기가 멘탈 프로그래밍이 어디 있죠? 여기가, 저 볼까요? 여기 잠깐만, 여기가 멘탈 프로그래밍이에요, 그죠? 네, 멘탈 프로그래밍. 앞쪽으로 여기 가겠습니다. 여기 여기 가야 되지? 밀어 나한테 닿지 말고. 나하고 위치를 바꿀까요? 이렇게. 우리 세금세금 하세요. 약간 더, 거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거의 다 됐어. 이쪽은 7-4로 할게요. 석션. 네, 석션. 이제 한 번만 더 하고, 쉬어도 돼요. 움직이면 안 돼. 왜 움직이면 제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제 임플란트 들어가고 이제 물 나오고 하는 건 다 끝났어. 이쪽은 소켓과의
소켓하고 저쪽에 어쨌건 여기는 이제 본을 높이, 본 디펙을 스레드 익스포즈를 안 만들라 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본은 전부 다 스레드는 다 들어갔죠. 하나 더 해주시고요. 똑같이 이게 완전히 평탄하면 사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렌치 잡아주시고 그대로 잡으세요. 액션. 여기 이제 힐링 주심. 다시. 남아있는 디펙들 있죠. 이렇게 불규칙한 본 레벨은 이제 컨토리제이션 영역이 있죠. 자, 여기다 좀 더 컨투어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전체 앞에만 이제 디렉션 하시고요. 이렇게. 옵스. 자, 이제 여기는 전부 다 이제 본그래프트만 채우면 되겠죠. 어떤 본그래프트도 사실 관계 없고요. 아까 오토지너스 본 많이 해놨으니까 오토지너스 본과 함께 알로그래프트나 믹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 이거 힐링. 네, 여기다 내가 할게요. 다 주셔야 돼. 네. 어디 갔어? 스크루가 빠졌어요. 임플란트 다 들어갔어요. 스크루. 가위로 자르세요. 가위로 이렇게 위를 자르세요. 우리 하죠. 맞아요. 아, 그러면
자, 전체 리트렉션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스캔이 가능한 힐링 포스트예요. 그대로. 아. 석션 빼고 석션 내려버리고 석션 내리고 잡아 주셔야지. 네. 오케이, 이렇게 좋아요. 그리고 이쪽으로도 오른 이렇게 좋아요. 오케이, 됐어요. 자, 이렇게 자 본그래프트와 함께 이제 추첨하시면 되겠죠. 진짜 세게. 아파요. 네, 내가 조금 더 맞춤을 해드리고. 오케이. 이쪽으로요. 이게 임플란트 자체에는 크게 영향을 주는 본 디펙이 아니죠. 왜냐하면 디펙들은 전부 다 머신드 커버로 다 커버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원래는 신세틱이나 이런 걸 하겠지만 오토지너스 본 떼놓은 게 많으니까 그냥 이걸로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파티클레이트 본을 할 때는요, 컨덴싱을 조금 단단하게 컨덴싱 해두는 게 좋아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뒤쪽은요, 본 매트릭스 좀 더 줄래요? 새콤새콤해요? 네, 그런데 임플란트 다 들어갔고요. 이제 염증도 다 했고 때가 없는데 다시 베이식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봉합만 하면 됩니다. 저글저글하죠. 거즈. 이렇게. 됐어. 그만. 이제 요것만 하면 됩니다. 주차할게요. 얘가 제일 약한데. 이쪽에 계속 아파요? 그럼 잠깐만 여기 위에다 세우고 다시, 있어가지고. 이제 저기 꼬매기만 하면 왜 끝나요. 아플까요? 마침이에요. 애들이 얘기해. 아, 네. 다 했어. 다 했어요. 거기는 지금 별로 할 게 없는데. 이제 하나 더 주세요. 아이슈, 빠져버렸어요.
가만히 있어 주세요. 이거 풀려요, 이렇게. 끝. 이쪽으로. 티슈 보습을 바꿔줄래요? 제가 지난번에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티슈 보습과 이 티슈 보습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이거는요, 정말 투박하죠? 이거 비하면. 그치? 이런 거는 쓰지 마세요. 이걸 쓰셔야 돼요. 뒤로. 뒤쪽은요, 여기는 소켓 딥팩이지만 그릇 없이 그냥 봉합하겠습니다. 이쪽은 지금 2mm의 커프, 그 다음에 2mm의 이렇게 악사, 이렇게 해서 4mm의 소프티슈 스페이스가 확보가 됐죠. 그래서 위에 진지한 마진으로부터 4mm의 소프티슈 에리아가 확보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본로스는 없을 거다. 이거의 제로 본로스 컨셉. 끝. 뒤쪽도 뒤에 통. 오케이. 오케이. 이 위에 이제 어떤 보철물이 올라가느냐 하면요. 여기에 거의 이제 메탈이 없는 그냥 PMMA만 밀링하고 PMMA 스크루로 고정되는 그런 보철물이 들어갈 겁니다. 메탈이 없는 거죠. 수술할 때 이것만 연결시켜 놓으면 템포리가 엄청 편해지는 거죠.
다음에 파이널도 마찬가지로 풀로 질코니아로 그냥 들어갈 겁니다. 네, 물 빼드릴게요. 물 빼고. 네, 어머니 조금만, 조금, 이제 몇 방울만 더 하시면 돼요. 앞쪽으로 조금 더 앞에. 자, 반대쪽 좀 볼까요? 이렇게 가운데 차례차례 해나갈게요. 이렇게 한 3바늘 정도 공간이 있을 때 어떻게 좋지 않냐면요. 여기 한번 잡죠.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서 한번 잡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가운데에서 한 번 더 잡아요. 이렇게 일종의 미니 커티디언 슈츠인데요. 이렇게 하면 나트 수를 줄일 수가 있죠.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자, 다시 이쪽에. 앞쪽으로 더 이렇게 됐습니다. 디렉션. 자, 네. 크기. 똑같이 양쪽이 안 맞아.
좀 시작도 늦었고요. 또 중간에 하면서 제가 좀 버벅거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스케줄보다 한 10분 정도 더 늦은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하고 관계없는 것 같은데, 플래블리스 서저리 할 때 픽처를 이제 플래블리스 서저리를 하고 픽처를 식립할 때 연조직이 본 내에 같이 안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픽처에 연조직 세포나 조직들이 붙어가지고 속개 내로 같이 들어가지 않느냐라는 이 질문이시죠? 제 경험상에는 괜찮습니다. 그게 뭐 세포를 픽처를 확대해서 보면 뭐 좀 있겠죠. 조금은 뭐 연조직 세포가 붙어 있기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이것이 조직 내에 들어가서 뭐 오센트레이션을 방해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플래블리스를 할 때는 이렇게 펀치로 꼭 따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그대로 드릴링도 하고 그대로 그냥 픽처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딸려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포 몇 개는 모르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PF 할 때 보통 몇 개월 후에 조직이 리바운딩 됐나요? APF 깊이 몇 미리 잡는 것이 안전한가요? 리바운딩이 된다. APF는 에피칼 포지셔닝 플랩이죠. 이렇게 어태치 진지바가 부족할 때 이 크레스트 부분에 있는 어태치드 진지바, 어태치드 케라타인 진지바를 밑 옆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어태치 진지바를 만들어주는 그런 수식입니다만은 자꾸 리바운딩 돼 올라오죠. 이것은 뭐 APF뿐만 아니라 어떤 뭐 프리진지발 그래프트를 하거나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베스티뷸얼이라는 거 하죠. 베스티뷸라 뎁스가 그 사람에 따라서 제네티컬리 디터민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피칼 포지셔닝 플랩을 해도 이것이 밀려 올라오는 거죠. 원래 있던 위치로 베스티뷸얼이 올라오려고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죠. 근데 이것을 몇 개월이라고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간을 보면 어떻게 보면 몇 년 정도에 따라서 밀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너무 얇은 FAP를 했을 때 조직이 너무 얇거나 이렇게 프리진지발 그래프트 할 때 너무 얇게 했다거나 이러면 더 쉽게 밀려 올라오지만 충분한 두께를 가지고 적절히 만들어졌다고 하면 몇 개월이 아니라 글쎄요 제가 얼마라고 기간을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개 한 3, 4년? 뭐 이 정도 지나면 이렇게 밀려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 이렇게 짧게 생각 안 하셔도 되겠고요. 올라오면 또 내리면 되죠, 뭐 나중에. 그 다음에 아리 임플란트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솔리드 어버트먼트는 어떨 때 사용하시는지요? 최근에는 특성상 임플란트가 깊게 식립되는 경우 마진을 어버트먼트 상에 형성 설정될 것 같은데 이 경우 어버트먼트가 약해서 부러지거나 풀리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까요? 하악 전치 근원심 폭이 좁은 곳에 사용될 것 같은데 사용하기가 불안할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질문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그러고 있었는데 딱 해주셨습니다. 이게 솔리드 어버트먼트는 사실 안티 로테이션이 없죠. 근데 안티 로테이션을 픽처 헤드에서 그러니까 그 익스터널 엑스콘 그 픽처 헤드에서 안티 로테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깊이 식립됐을 경우에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저도 어버트먼트에만 그냥 딱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보철물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는 밑에 엑스콘에 꽉 끼어야 되는데 보철물이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도 제가 좀 있었는데요. 싱글인 경우에도 지금까지도 부러지는 건 아니고 풀리는 것도 거의 아직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밑에 잡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혹시 안 잡히더라도 너무 걱정은 하진 마시고요. 단 위에 타이트닝 할 때 한 25N 정도로 좀 타이트닝만 되어 있으면 워낙 인게이지가 잘 돼서 그런지 풀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원칙과 약간은 편법 그것은 원장님께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리 임플란트 식립하고 나서 협적의 컨토리제이션을 위해서 흡수가 잘 안 되는 합순고를 사용하시는데 장기적으로 환자가 관리를 잘 못하거나 문제가 되면 인펙션 소스가 되지 않는가요?
저도 사실 걱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GBR을 하고 에서부터 시작해 봐야 되는데 GBR을 우리가 제노그래프트나 알로그래프트를 써서 GBR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보온이 되는 것 같다가 사실 보온이 안 되죠. 그래서 특히나 신세틱이나 제노그래프트로 본을 만든 경우에는 나중에 가서 열어보면 염증이 생겨 있어 이렇게 열어보면 완전히 다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합성골 자체가 소스가 됐을까요? 아니면 픽처의 표면이 인펙션 소스가 됐을까요? 저는 그 픽처가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성골이 이게 인펙션 소스가 되지는 않고요. 물론 이것이 티슈를 완전히 우리 티슈하고 그 소프트 티슈든 하드 티슈든 완전히 인테그레이션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펙션 소스 또한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노그래프트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보바인 본을 쓰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 파티클을 약간만 확대해서 보면 굉장히 샤프해요. 이게 원래 소뼈를 처리한 다음에 크래쉬 이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 중에 채로 걸러서 적절한 사이즈를 골라내는 건데 아무래도 그 파티클이 샤프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보바인 본보다는 신세틱은 완전히 둥글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제 경험에서 봐서는 이것이 뭐 염증이 더 생기거나 또 바깥에 튀어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죠. 또 다른 저도 뭐 BCP 그리고 본 바이페이지 칼슘 포스페이트 다양하게 써보긴 했지만 본 매트릭스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본 매트릭스 선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저도 제 환자가 제일 중요하니까 항상 좋은 결과를 내는 어떤 그런 재료를 그쪽에 손이 먼저 가게 되죠. 그래서 본 매트릭스 1은 참 특별하다,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동전골이 뼈로 치환되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저도 그렇습니다. 뼈를 만들어야 될 때는 저는 알로그래프트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볼륨 유지를 위해서는 합성골을 써볼까 합니다. 그렇죠. 알로그래프트는 쓰시고 나면 금방 몇 달 지나고 나면 푹 다 꺼져 버립니다. 그래서 멤브레인을 확실해서 리제너레이션이 되지 않으면 금방 꺼져 버리니까 볼륨 유지를 위해서는 아리하고는 본 매트릭스가 훨씬 더 잘 궁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아리군요. 아리 임플란트 식립 깊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약간 깊게 식립하는 것을 선호해서 익스터널 헥스 타입이 크리스탈 본에 위치하도록 식립합니다. 발치 적시 하는 경우에는 크리스탈이 더 많이 흡수될 것 같아 조금 더 깊이 식립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원장님 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헥스 탑이 크리스탈 본이나 약간 위에까지는 괜찮은데요.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해서 뭐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발치 후에는 흡수될 본의 그 높이를 미리 가늠을 해서 조금 더 깊이 간다. 이것은 정말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김원 선생님, 잘 계시지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진 선생님, 현재 자연치 발치 후 해당 발치와 부위 치조골을 본 론즈로 뜯어내서 제거하는 것은 나중에 식립하게 될 여러 임플란트의 치조골 수평을 맞추기 위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이 너무 이렇게 지금도 사실 좀 샤프한 걸 제거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높이 차이가 꽤 많았잖아요. 네, 아마도 수술 후 파노라마를 보면 높이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근데 이제 디팩이 그렇게 1차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본 디팩이 있는 곳은 우리 BD 커프의 머신드 커프의 높이로서 다시 다 조절을 했죠. 그래서 너무 깊이 식립할 필요도 없고 거의 같은 레벨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두었습니다. 다수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치조골 높이 수평을 맞추는 것과 맞추지 않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은 물론 뭐 지금처럼 제가 악사 어버트먼트를 사용했죠. 악사 어버트먼트의 높이를 어버트먼트 커프의 높이를 조절해 가지고 보철물 높이를 맞추면 또 그나마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높이가 아주 데코부가 많아지게 되면 보철물 제작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가
서로 가까이, 지금처럼 좀 이렇게 뚝뚝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조금 가까이 있게 되면 높이 차이가 나중에 본 로스를 일으킬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맞춰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김한 선생님, 현재 프라치 수술을 위해서 치조고를 평단하게 다듬는 케이스가 많아서 주로 본론저와 소독된 컨트라앵글 덴처바를 사용하는 중입니다. 전악 수술 시 편히 사용한 론저, 덴처바 같은 플래닝 버가 나오는지요? 네, 뭐 이런 버가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그걸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높이를 안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아주 물론 오늘처럼 높이 차이가 많은 것 정도만 이렇게 쳐내는 그 미니멀리 그 트리트먼트를 하기 때문에 그냥 뭐 덴처버 같이 쫙 왕창 갈아버려 가지고 수인지를 낮추는 그런 치료는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은 안 만들고 있는데요. 아직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장님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협착골 하방으로 아리 임플란트 식립하고 템포러리 어버트먼트를 연결했는데 너무 짧아서 임시 보철물 유지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더 긴 길이의 템포러리 어버트먼트가 나올 예정인지도 궁금합니다. 가끔 그렇죠. 가끔 이 플라스틱 템포러리 실린더가 너무 얕아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아마 한 몇 개 정도만 메탈로 된 거 있거든요. 메탈 실린더를 쓰시면 그거는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템포러리를 가급적이면 편하게 하려고 짧게 만든 거거든요. 그게 좀 잇몸이 깊어서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요. 너무 길면 언제나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치는 양이 많은 것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했는데요. 실제로는 너무 깊이 식립됐다고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더 긴 거는 안 만들 겁니다. 템포럴 실린더 쓰시거나 좀 더 긴 그 이지 포스트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0일, 40일 발치하고 본 레벨 임플란트 한 개 식립하고 폰틱으로 처리했는데 보철물 안정성이 걱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악 발치, 전치부 발치 시 임플란트 계획을 어떻게 잡으시는지 궁금합니다. 30일, 40일 저는 2개 심습니다. 이전의 임플란트는요 올라갈수록 점점 커지죠. 이게 밑에는 픽처는 뭐 가는 임플란트를 썼다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꾸 보철물이 넓어져 가지고 2개 사이에 그 인터 임플란트 디스턴스도 그렇고 진지발 스페이스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한 개 하고 원래 판틱으로 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거죠. 근데 아리를 쓰시게 되면요, 특히나 위에 그 솔리 포스트를 쓰게 되면요, 아주 2.3mm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혀 뭐 심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2개 갑니다. 물론 3개가 발치돼도 2개 하면 되고요. 전치부 4개가 발치돼도 2개만 하면 되겠지만 딱 붙어있는 2개의 작은 치아 이것도 아리로 사용해서 2개로 저는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멜로 선생님, 현재 케이스와는 상관이 없지만 4개월이 지나도 ISQ가 50대 정도 증가하지 않고 머무는 임플란트를 더 기다려야 할까요? 페일리어 관리해야 될까요? 네, 이거 진짜 오늘도 저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템포라리로 점진 로딩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없었는데 요새 들어서 50대, 60대 초반 케이스들이 많아서 고민입니다. 이게 저도 있는데요. 사실 뭐 감을 잡기가 상당히 뭐 이렇게 기대하고 뭐 수술하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겠죠. 근데 하다 보면 ISQ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은요, 조금 본이 약하면 딥 스레드를 쓰려고 노력하고요. 아무래도 그것이 원천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제가 여기다가 제가 PDRN을 써보고 있습니다. 그냥 골래 주사로 해가지고 ISQ가 약한 경우에 PDRN을 한 2주마다 한 번씩 해서 이렇게 한 1cc씩 주사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 증명된 방법은 아닙니다만은 뭐 달리 방법이 없죠.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점진적 로딩, 서서히 템포를 해서 로딩을 가하면 하는 방법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사실 유일한 방법이긴 하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PDLN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나중에 한번 써보시고 또 그 기대를 한번 주시면 나쁠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굿덴트 선생님, 이렇게 하악관과의 길이가 짧은 경우에 짧은 임플란트를 쓰면서도 신경관 침범이 우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CTY 거리는 알지만 어떻게 따로 수술하면서 진단해야 할까요? 네, 이게 사실은 뭐 우리가 옛날에는 그 세이프티 존을 2mm 두라고 했잖아요. 2mm 너브에서 2mm 띄우고 나면 임플란트 못하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저는 뭐 오늘 같이 오른쪽에 40번대에 6번 같으면 정말 5mm밖에 5.1, 5.2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플랫하고 넓은 리지라서 제가 과감하게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냥 스타퍼 드릴을 적절히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5mm 스타퍼를 썼죠. 스타퍼 드릴인데 거기다가 저는 이제 4mm밖에 없다. 이럴 때는 교정용 링이 있죠. 교정할 때 쓰는 그 러버 링을 하나 딱 꽂으면요. 그게 1mm쯤 되거든요. 그러면 4mm만 딱 드릴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덴사버라든지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크리스탈 본 그래프트를 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 스타퍼 드릴들이 있습니다. 약 3mm만 드릴 할 수도 있고요. 또는 2mm만 드릴 할 수도 있고, 그 사이너스 본 그래프트에 크리스탈 어프로치 할 때 쓰는 그 스타퍼를 끼워서 쓰시면 원하시는 깊이에 어떤 드릴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성담생님, 현재 전치부 악사어벗과 구치부 악사어벗 패스가 heb술적으로 많이 차이 보이는데요. 상부 보철에 한 개 유니트로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3피스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아마 지금 이 정도 같으면 그냥 원피스로 다 들어갈 겁니다. 이게 30도 각도거든요. 그러니까 30도 두 개 합하면 60도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지금은 이렇게 제가 힐링을 꽂아서 이렇게 좀 패스가 있어 보이지만 안에 들어있는 악사 버튼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원피스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6개 같으면 3피스가 아니라 특히 이미디에이트 가려고 하면 적어도 템포러리는 원피스로 가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파이널은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하신 질문, GBR 할 때 멤브레인을 덮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GBR을 하면 멤브레인을 덮어야 되죠. GBR이라는 말 자체가 Guided Bone Regeneration의 준말이기 때문에 Guided Bone Regeneration 시키려면 본 멤브레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근데 오늘은 본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죠. 사실 되면 좋겠고 안 돼도 그뿐. 그러니까 컨투어만, 진지바 컨투어만 해주려고 했기 때문에 멤브레인을 덮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멤브레인을 제대로 덮으면 더 좋겠지만 멤브레인을 위치시키는 것이 사실 좀 더 까다롭죠. 그래서 뭐 태그를 쓴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은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요. 오늘 커퍼가 있는 제품은 BDC인가요? 네. 블루 다이아몬드 커퍼입니다. 두 번째, 악사 어버트먼트는 디자인상 각도가 가팔라서 잘 벗겨질 것 같은데 벗겨진다는 것은 빠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스크루 리테인드거든요. 100%. 그래서 빠지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철과 그러니까 악사 어버트먼트의 옆면하고 보철과의 이 접촉이 좋아서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시면 느낌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다음에 처음에 렌즈 컨트롤은 무엇인지인가요? 렌즈 컨트롤이 뭐였죠? 무형등입니다. 무형등. 무형등이 달려있는데 이게 무선으로 이게 포커스가 조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위에 무형등이 4개가 달려 있는데요. 이게 쭉 카메라 감도로 모여져야 되는데 그게 포커스가 안 맞아서 제가 좀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긴 수술이었습니다. 여러모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수술은 아마도 내일 또는 오늘 안에 템포러리가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오늘 아니면 내일 아마 템포러리가 들어가서 거의 이미디어트 템포러리제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